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4개년 평백 데이터로 보는 역전 드라마의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모르면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이탈리아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딱 잡아드릴 겁니다. 스포츠로 비유를 하면 훨씬 쉽거든요.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4개년 평백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아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경쟁률 상승 예상학과 시리즈를 진행하고요. 기본적으로 경쟁률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입결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대학 당첨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는 인용을 했고 지금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간 한정으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두고 향후에는 삭제를 할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죠. 어떤 합격자들의 점수가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모여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분의 점수대가 뭐 요 원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생각보다 합격자 점수 분포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가져온 것이지 이 자료를 꼭 구하셔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격자 분포가 이렇게 넓게 분포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과감하게 한두 장 정도 배팅해 보실 결심을 세우시면 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결과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막 그렇게 큰 의미도 없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겠다 결심을 하시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게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02년 월드컵 한국 대 이탈리아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의 본질을 살펴볼 텐데요. 이 경기는 16강전 본선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도박사들의 예상이 거의 100% 이탈리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전국 1등부터 11등까지 모은 느낌. 반면 한국 선수들은 한참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이죠. 결정적으로 이 이탈리아라는 팀이 먼저 골을 넣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가 먼저 1대 0을 만든 경우에는 아시아 팀한테 단 한 번도 역전당한 적이 없어요. 그렇단 얘기는 이 경기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절대 먼저 골을 안 먹히는 거였거든요. 네, 안 먹히는 거였는데 우리가 한 골을 먹힌 다음에 두 골을 넣었어요, 무려. 그래서 역사상 없던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탈리아 친구들이 이거 얘기하면 아직도 화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들한테는 이런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인드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홍수환 선수 아시죠? 사전 오기로 유명한 복싱 선수가 계시는데 이분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다 진다고 할 때 나는 내가 이길 걸 믿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운이 따랐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운을 우리의 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으나 히딩크와 선수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신념이 행운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운이라는 게 정말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경기 전날부터.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시대 때부터 전쟁 직전에 장수의 숙소에서 뱀이 나오게 되면 패배의 징조라고 해서 되게 불길하게 봤거든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경기 직전 전날에 토티라는 이탈리아의 그 주장 선수의 숙소에서 뱀이 발견됩니다. 뱀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탈리아 선수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하고 경비원분께 이제 뱀을 꼭 죽여달라고 특별 부탁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이탈리아는 수비를 되게 잘하는 팀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고 수비수였던 카나바로가 직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요. 네스타라는 또 세계적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운이 도와준 거죠, 이 정도면. 게다가 전반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행운도 이제 거머쥐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놓쳐버렸어요. 엄청난 압박감 때문일까요? 자, 놓치고 그 직후에 비엘이라는 선수에게 한 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자,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팀은 본선 역사상 먼저 1대0을 만든 경우에는 역전패를 당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그랬죠. 자, 이 어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수들과 히딩크가 기가 죽었어야 정상인데 히딩크와 선수들은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히딩크는 수비수를 다 뺍니다. 김태형, 홍명보, 김남일 같은 수비수를 다 빼고 황선홍, 차두리, 이천수 같은 공격수들을 다 넣었어요. 전부 공격수로.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예, 히딩크가 여기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비수 다 빼면 수비는 누가 해? 그래서 히딩크는 이 상황을 대비해서 박지성이나 유상철 같은 선수들에게 공격을 하면서 수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놓았습니다. 준비된 전략 전술이 있었죠. 우리도 이걸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작업이 이런 작업이 되겠죠. 우리가 또 참고로 해봐야 되는 게 페널티킥을 놓친 안정환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가 모티브를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환 선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훗날 인터뷰를 한 걸 들어보니 죽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골을 못 넣으면 정말 국민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죽자 사자 끝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뭡니까? 골을 넣었죠. 그리고 안정환 같은 경우는 역전골을 넣어서 이제 유명한데 설기현 경우, 자, 동점골을 넣은 설기현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기현이 이제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안정환의 역전골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설기현 선수 참 좋아하는데요. 설기현 같은 경우에 미국전 직전 경기였던 미국전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온갖 욕을 먹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설기현 선수는 오히려 오기를 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도 뭔가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수험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구독자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이 인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략을 수립하고 승리를 하는 경험을 좀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더라도 괜찮아요.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만 마라. 이 마인드를 좀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 시험과 별개로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그리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시합 종료입니다. 게다가 수능 성적이 최상위권이라 해서 지원 전략을 잘 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자, 최대한 이제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라서 정말 똘똘 뭉쳐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넓게 분포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즉 문을 열고 들어간 친구가 있고 문을 닫고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문을 닫고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의예과도 이렇게 문을 닫고 들어온 친구들과 문을 열고 들어온 친구들 간의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 이 예측이라는 건 사실 좀 허울 좋은 말이고요. 사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시면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세명대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18학년도거든요. 요게 이제 18, 19, 20, 그다음에 21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18학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문 열고 들어온 친구랑 닫고 들어온 친구랑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빵꾸도 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경우는 진학사 기준으로 0칸 아니면 한 칸, 두 칸이거든요. 근데 지원하니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북대 모바일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친구들이 지금 한의학과에 합격이 가능했었어요, 이게. 예. 그래서 뭐 이 전공에 뜻이 있어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라면 괜찮지만 한의대 가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에 온 친구들이라면 아쉽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건국대 전기전자, 자, 수석 입학자의 백분위가 5.6%입니다. 예, 건국대 전기전자 수석 입학자 2명의 성적, 이게 이제 명수인데요. 2명의 성적이 5.6%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고 지금 문 닫고 들어온 친구가 지금 거의 9%대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경북대 이과 전자과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펑크가 나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다른 학교거든요. 다른 학교 가야 되는데 얘네 붙었잖아요. 문 닫고 들어온 친구 10%대네요, 거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 기계과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편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의 지금 최상위권 학과인데도 거의 2.4% 정도가 벌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고대 바시의 바이오 시스템 의학부,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거 보세요. 문 열고 들어온 친구들이 지금 2.7%대예요. 다른 과보다 상당히 낮아요. 지금 상당히 낮고 지금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 과를 올해도 좀 주의해 보시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지금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5.2%대가 붙었거든요. 앞에서 제가 건국대 전기전자 말씀드렸는데 건국대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몇 프로였다고요? 예, 5.6%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건국대 지원할 만한 친구가 한번 질러봤다면 좋은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려대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 일반적인 커트라인 선 밑으로 붙은 친구들이 3명이나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바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빵꾸가 심하게 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총 지금 4명, 5명, 6명이 붙은 거예요. 빵꾸로. 자,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고려대 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19학년도하고 20학년도 고려대 전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예, 친구들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서울대. 예,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원 전략, 뭐 고려대 전기과도 좋은 과입니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요 과에 뜻이 있어서 정말 가고 싶었다고 한다면 좋지만 서울대에 가고 싶은데 전략을 잘못 짜서 고려대에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뭐 재수, 반수, 삼수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서울대 가려고. 예, 1년을 아낄 수가 있었던 거죠. 전략을 잘 짰더라면.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서강대 전자과거든요. 서강대 전자과를 19학년도랑 20학년도에 문 열고 들어간 친구들을 보게 되면 고대를 충분히 들어가고 남았을 성적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아쉽죠? 어떻게 보면. 서강대가 안 좋은 학교란 얘기가 아니고 아쉽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서강대 전자과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2.5%대 친구들을 보시면 이 친구 정말 충분히 고대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연구하셔야 되고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게 절대 헛되지 않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기준선 아래로도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친구들 다 빵꾸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 전자 같은 경우에 쭉 보시면 백분위가 지금 보세요. 끝도 없죠. 끝도 없어.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다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자, 서강대가 말이죠. 여러분 서강대가 말이죠. 자, 지금 5.6%짜리도 붙었단 말이에요. 5.5%군요. 건국대 전기전자 좋은 학교지만 이 친구가 서강대에 지원했으면 합격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서강대가 말이죠. 6.6%, 6.9%가 붙었고 여기 거의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얘기해 주냐고요. 예,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자, 9.9%까지 떨어지잖아요. 9.9%까지. 이 진화사에서 빵칸이에요. 방전되겠다, 배터리. 그쵸? 그런데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라는 이유가 근거 없는 격려가 아니고 이런 사례들 때문에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강대 컴공 볼까요? 서강대 컴공? 컴공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어디까지? 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8%가 붙었다니까요? 10.8%가?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건 뭐 빵꾸가 아니라 싱크홀이네. 싱크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화공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뭐 이것도 뭐 아니 건대전자과 넣은 친구든 만약에 뭐 가서 잘 하면 다행이지만 재수를 했다, 뭐 반수를 했다 치면 너무 아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고 지금 최상위권인 서울대 산업공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굉장히 벌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5%라는 성적대는 고대 전기, 그다음에 서강대 전자 붙은 친구들의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서강대 갈 성적으로 서울대 갔단 말이야. 누군가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전략을 짜고 이러는 게 보람이 있잖아요. 제가 상상도 못할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19학년도에는 아니 4.2%가 두 명이나 붙었다니까요. 지금 1.7%랑 4.2% 간의 간격이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거의 빵꾸 수준이잖아요. 예. 이렇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 좀 의수돼도 되죠? 이런 데이터 알려드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서울대 식물생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빵꾸거든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19학년도, 18학년도군요. 18학년도. 그 다음에 서울대 전기에 요게 지금 20학년도군요. 20학년도에도 빵꾸가 났단 얘기예요. 이만큼이나 적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데이터를 일일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질러 보시면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균관대인데 여러분 성균관대인데 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지금 보세요.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놨죠. 5.6%가 건국대 전기전자 수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균관 공학이요. 공학이 건대 수석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균관 건설환경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8.8%가 붙었다니까요, 여러분. 전략을 잘 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끝까지 이 친구들 그냥 끝까지 본인 믿고 지원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성균관 자연과학 같은 경우도 5%대까지 붙었잖아요. 그리고 시립대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7.8%. 아,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10%대가 붙었는데 여러분, 10%대가. 지금 그리고 이 7.8% 정도만 돼도 성대 건설 환경에 붙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성한, 뭐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뭐 건동홍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입시질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예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흐름 같은 거 보이시죠? 흐름 같은 거. 보통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하락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연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핵방구가 났죠.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 비어 있고 지금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이제 성적이 0.9%대인데 지금 문 닫고 들어간 친구의 경우에는 거의 뭐 3.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커요.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대 화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연세대 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한 펑크인데 펑크인 줄 알았고 했는데 이화여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 보니까 끝도 없이 떨어져. 지금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작년이에요. 작년. 이화여대 자유전공 인기 좋은 학과인데 지금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4.6,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9.3%예요. 또 볼까요? 지금 중앙대 간호학과 관심 많으신 분들 많죠. 문 열고 들어간 친구 5.1,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8.9라니까요. 이렇게 길게 분포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학사에서 뭐 0칸이면은 모르겠는데 한 그래도 2칸, 3칸 나오면 질러 보세요. 질러 보세요.
요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쭉 가시면 광주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지금 1%대인데 문 닫고 들어간 친구 보시면 지금 9%대거든요. 거의 8.9%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게 되면 대구교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석하고 문 닫고 들어간 친구하고 차이가 거의 6.7%나 벌어져요. 부산교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도 보세요. 끝도 없이 떨어지죠. 끝도 없이. 또 제주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 보세요. 문 열고 들어간 친구는 1.7%인데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간 친구는 8.5%란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이 모르는 게 나아요. 예?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보자는 얘기죠. 대비를 해보자는 얘기죠. 또 여기 보세요. 문과 성균관 글로벌 경영 작년에 빵꾸 났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더 빵꾸 난 사례를 보여드렸죠. 이거 유명한 사례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면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지금 거의 0.5%대거든요. 근데 문 닫고 들어간 친구 엄청 넓잖아요. 성적 분포대가 거의 뭐 몇 프로예요? 4%대잖아. 4%. 4%대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자, 또 역대급 핵펑크 보여드릴게요. 외대 관심 있는 분들 많죠? 보시게 되면 이만큼 벌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문 열고 들어간 친구가 2.8%예요. 문 닫고 들어간 친구가 8.1%. 싱크홀입니다, 싱크홀. 그 다음에 뭐 외대 스페인, 외대 중어중문, 그 다음에 뭐 중국어 외통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핵펑크라니까, 핵펑크. 이 친구들 7%대. 문 열고 들어간 친구 3%대. 자, 그 다음에 성균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시립대를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시립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도 핵펑크. 시립대 행정 같은 경우에 핵펑크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만요. 자, 우리 연장전이 아직 남았습니다. 원래 통계적으로 골은 연장전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커는 가장 힘들 때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국어 강의 시에 이제 원래 본업은 이제 국어 강사니까 아이들이 머리에 쥐난다고 할 때 그때 고난도 문제를 하나 주거든요. 막 죽을 것 같아 해요. 근데 풀고 나면 실력이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 시험장은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좀 강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강하게 하시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당부 말씀 드리는 건 이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판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배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진학사 2칸 3칸 나와도 배팅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